2025년 5월 22일 유로파리그 결승전 90분 동안 골을 넣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그의 이름을 외쳤을까요? 그는 정작 결승전에서 골을 넣지도 않았고 90분을 채워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23분 동안 뛰었던 한 한국인의 이름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영국 BBC 기자 리사 해밀턴은 15년 만에 펜을 내려놓고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우승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보여준 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지금 당신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기자 리사 해밀턴입니다. 저는 2018년 가을 런던의 토트넘 훈련장에서 처음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BBC 스포츠부에서 일하는 말단 기자였어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일이 제 주된 업무였는데 손흥민과의 첫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인터뷰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10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보통 늦게 오거나 정시에 오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지요. 이미 그런 손흥민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첫인상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보통 톱스타들은 인터뷰에 임할 때 약간의 거리감을 두거나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준비한 질문지를 미리 훑어보더니 좋은 질문들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관련 질문을 할 때면 눈빛이 한층 더 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팬들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터뷰가 끝난 후였습니다.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 선수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선수들은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가거나 매니저와 다음 일정을 확인하는데 손흥민은 제가 녹음기와 노트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에도 무거우시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겸손한 스타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게재했지요. 동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너가 인터뷰한 선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편집장도 이런 선수가 있다니 놀랍다며 기사를 메인 페이지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기사는 생각보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자들의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역시 소니라는 반응부터 이런 선수가 진짜 스타다라는 평가까지 다양했지요. 이후 7년간 저는 손흥민의 커리어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봤고 가끔 추가 인터뷰 기회가 생겼을 때도 항상 같은 모습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겸손함과 프로 정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수가 나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손흥민의 경기를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기록들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9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트로피는 손에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019년 준우승이 최고였고 EFL컵에서도 매번 문턱에서 좌절됐거든요. 특히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리버풀에게 0대2로 패한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손흥민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경기를 마드리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렇게 좋은 선수가 왜 우승과는 인연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정말 아쉽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우승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의 씁쓸한 미소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동료들과 사석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은 불운한 천재야. 하지만 언젠가는 꼭 우승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손흥민의 우승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워낙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2007년부터 2008년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로 17년간 무관이었으니까요.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인데 트로피가 없다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해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기자회의에서 만난 스페인 기자는 손흥민 정도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데 왜 토트넘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는 유벤투스가 몇 번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토트넘을 떠나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2025년 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현장에 가서 취재하겠다고 말이지요. 런던 본사에 출장 신청서를 냈고 다행히 승인됐어요. 편집장도 이번에는 손흥민이 우승할 수도 있겠다며 적극 지원해 주었거든요.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신 주장이 이끄는 토트넘의 유럽 무대 도전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의 15년 무관 기록은 이미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빌바오에 도착한 건 결승전 하루 전이었습니다. 스페인 북부의 이 아름다운 도시는 이미 축구 열기로 가득했어요. 호텔에서 손흥민 관련 기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년 전 첫 인터뷰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27골을 넣으며 역대 16위에 오른 기록,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놀라운 꾸준함,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말이에요. 개인 기록으로는 이미 레전드 수준이었지만 팀 트로피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쯤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거였어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지요. 손흥민 파이팅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팬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어요. 그중 한 분께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기꺼이 응해주시더라고요. 손흥민이 우승하는 걸 보려고 휴가를 내고 왔어요.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응원해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라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지요. 로비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고 다들 손흥민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다음날 훈련장에서는 더욱 특별한 장면을 가까운 곳에서 포착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따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지요. 훈련이 끝난 후 둘만 남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실망보다는 이해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팀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감독은 손흥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선수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손흥민은 벤치 선수들과 함께 추가 훈련을 했어요. 언제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면 돼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기자석에서 바라본 손흥민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도 주장 완장을 차고 있었거든요. 보통 선발이 아닌 선수들은 완장을 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경기 내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브레넌 존슨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고 외쳤습니다.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 동료들을 불러서 조언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집중하자, 아직 시간 많아라며 팀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다. 진정한 리더십을 보고 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수백 개의 리트윗과 좋아요가 몇 분 만에 달렸거든요.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내용을 올리고 있었어요.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골이 터졌을 때 손흥민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뛰어올라 가장 크게 기뻐하며 동료들을 격려했어요.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지요.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때도 손흥민은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가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카메라가 잡은 라커룸 영상에서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집중하자. 맨유가 쉬운 상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맨유의 공세가 거세졌을 때 손흥민은 벤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가 슈퍼세이브를 할 때마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비카, 최고야! 라고 외쳤어요. 수비수들에게는 포지셔닝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후반 20분이 지나면서 감독이 손흥민을 바라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투입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후반 22분, 드디어 손흥민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기자석에서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조차 손흥민의 투입 순간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드디어 캡틴이 나온다라고 옆자리 독일 기자가 말하더라고요. 주장 완장에는 15년간 한국인이 흘린 땀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토트넘 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소니, 소니 하는 외침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이 투입된 후 23분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투입 직후 메뉴의 레시포드가 돌파하려는 순간 손흥민이 나타나서 깔끔하게 차단했어요. 공격수인데도 수비 가담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뛰면서 쌓아온 경험과 리더십이 그 한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레시포드를 막은 후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올라가자, 라인 높여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조율하며 직접 팀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로 오라며 손짓하고 더 높게 올라가라며 지시하는 모습들이 선명했어요. 동료들도 손흥민의 지시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리더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23분 만에 이 팀의 심장이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였어요. 메뉴의 막판 공세가 거세졌지만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이 비카리오와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수비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지시를 내리고 위험한 순간마다 집중하자 비카라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카리오도 손흥민의 지시에 맞춰 움직이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어요. 손흥민의 리더십이 피치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수가 수비까지 해내는 헌신의 아이콘이었어요. 메뉴가 코너킥을 얻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골문 앞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한 거예요. 키가 크지 않은 편인데도 헤딩으로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고 기자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와우, 캡틴이 직접 나선다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 심장도 빨라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의 표정을 보니 이미 우승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수분 동안 손흥민은 시간 끌기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영리하게 파울을 유도하고 볼키핑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이었지요. 시간 끌어, 천천히, 라며 동료들에게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침내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토트넘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럽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15년간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기사를 써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과 응원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달려와서 손흥민을 껴안으며 소니, 넌 우승할 자격이 충분해.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외쳤어요.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손흥민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기뻐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캡틴, 고마워. 라며 감사 인사를 했고 베테랑들은 드디어 해냈구나며 감격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가져다 주었고 손흥민은 그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채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유럽 무대에서 태극기와 함께 우승컵을 든 한국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팬들은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고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하는 외침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 우승을 한국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새벽에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건 저 혼자만의 우승이 아니에요 라고 했지요. 그 인터뷰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고 한 바퀴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5kg이나 되는 무거운 트로피였는데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높이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모든 팬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너무 감정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객관적인 기사를 써야 하는데 계속 울컥해서 말이에요. 시상식이 끝난 후 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손이 토트넘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는 이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리더십의 승리다라고 평가했어요. AFP 기자는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역사를 다시 썼다며 극찬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팬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트로피를 들고도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꼬마 팬이 사인을 요청하자 기꺼이 응해주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나중에 커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열심히 하면 분명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많은 스타 선수들을 인터뷰해봤지만 손흥민처럼 진정성이 느껴지는 선수는 처음이었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겸손함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동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젊은 선수들에게는 오늘을 절대 잊지 말자.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고 조언하고 베테랑 선수들과는 감동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비카리오와 포옹하며 내가 있어서 가능했다.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비카리오도 캡틴을 위해 우승하고 싶었어. 드디어 해냈구나라며 울먹였습니다. 스태프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지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개인적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선택했다. 동료 기자들로부터 너가 쓴 기사 중 가장 감동적이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편집장도 이런 기사가 진짜 기자의 글이다. 사실을 넘어서 감동을 전달하는 기사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겸손함이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동료들을 먼저 챙기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인터뷰에서도 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모든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지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온 가장 조용한 거인 손이었어요. 7년간 지켜본 손흥민에 대한 모든 감정을 담아서 썼습니다. 기사 첫 부분에는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는 묵묵한 행동으로 개인적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중간 부분에서는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는 벤치에서도 주장다웠고 피치에서는 모든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목격한 여러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한국 팬들이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 이야기, 벤치에서 동료들을 격려하던 모습, 투입 후 보여준 완벽한 리더십, 그리고 우승 후에도 변하지 않은 겸손함까지 말이에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선수를 7년간 지켜봤고 오늘 드디어 울었다. 손흥민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다. 진정한 리더란 이런 것이다.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팀을 위한 희생을, 개인적 영광보다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기사를 썼다. 답장으로 기대된다. 너가 그렇게 감동받는 걸 본 적이 없어.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영국 기자인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 한국 선수.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도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손흥민은 제게 기자로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의 모든 경기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온다면 이번 우승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날의 감정이 어땠는지,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을 위한 헌신이었고,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품격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날 이후 리사 해밀턴은 더 이상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의 리더였고 팬들의 희망이었으며 무엇보다 팀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남는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태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계가 바라본 손은 단지 한국의 자랑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 시대가 기다려온 조용하고 강한 진짜 챔피언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더 뜨겁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